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이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서광이가 직무를 탐색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선배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17학번 김창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여기 책에 적어봤어요. 와, 너무 귀여워요. 이게 직무설명서군요. 저는 공인회계사 김창은입니다. 저는 올해 3.1회계법인 정규직에 합격하여 성실하게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하고 계신 회계사 직무, 특히 감사 직무는 어떤 일을 하나요? 회계사의 직무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어슈어런스, 딜, 텍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하고 있는 감사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합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누군가는 검증해야 하죠. 그 검증 과정을 바로 감사라고 부르고 제가 속한 감사본부의 회계사들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감사를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사 의견이라는 형태로 감사 보고서에 담아 외부에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시장 전반의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사인의 역할은 기업과 시장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먼저 학점 요건인 회계세무 12학점, 경영학 6학점, 경제학 3학점, 정보기술 3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강 과목이 인정되는지는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학점 인정 과목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적도 필요합니다. 토익, 토플, 탭스, 지텔프 등이 인정이 되는데 토익 700점 이상, 지텔프 레벨 2 65점 이상 등의 점수를 제출하면 5년간 인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1차 시험 합격 시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2차 시험의 경우 유예제도가 있어 1차 합격 연도를 포함해 2년 안에 2차 시험 6과목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합격 후에도 1년의 실무 수습과 100시간 이상의 기본 실무 과정 연수, 그리고 실무 과정 종합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정한 공인회계사가 됩니다. 저 역시 아직 수습 단계에 있으며 회계법인에서 성실하게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새롭게 합격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직무군요. 그나저나 회계사의 하루 일상도 궁금해요. 감사본부의 일상은 시즌과 비시즌이 크게 다릅니다.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이어지는 시즌의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가 집중되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은 본사 대신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보내는데 감사 과정에서 직접 증빙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인터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클라이언트 회사로 출근하는 것을 필드워크라고 부르고 저는 시즌 초반 클라이언트 회사로 출근한 첫날의 일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드워크 첫날은 보통 9시 반쯤 출근해 자리 배정과 장비 세팅을 마친 뒤 맡은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 업무 순서를 정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다 그린 뒤 저에게 배정된 계정 과목에 회사 제시 자료들을 빠르게 스캔하면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자료 리스트를 정리하고 인터뷰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정리해둡니다. 점심 식사 후 1시부터는 오전에 세운 일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제가 맡았던 주요 업무는 조에서 대사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 차입금 내역을 회사 자료와 비교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정확성과 숨겨진 거래 여부를 검증하는 일입니다. 4시쯤에는 담당자와 첫 인터뷰를 진행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요청 자료를 취합해 담당자에게 전달한 뒤 6시쯤 필드워크를 마무리합니다.
이후에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 복귀해 추가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조서를 작성하며 남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필드워크 기간은 짧고 처리할 업무량은 많기 때문에 밤 10시쯤 퇴근하여 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와,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네요. 평소 선배님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해요. 필수템들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로 계산기인데요. 이 계산기는 제가 수험 기간 때부터 사용하던 계산기고, 이 케이스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 각별한 사연이 있는 계산기와 계산기 커버입니다. 이것도 업무하러 갈 때 항상 꼭 지참해서 들고 다니는 제 가장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조 모니터를 가져왔는데요. 일할 때 쓰는 노트북이 작기도 하고 한 번에 띄워놔야 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보조 모니터 없이는 업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칫솔인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바쁜 업무 중에 이렇게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시즌 한번 겪어보면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꼈어서 이 칫솔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핸드크림도 갖고 와봤는데요. 겨울철에 시즌이다 보니까 많이 건조하고, 그리고 손으로 계속 타이핑을 하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손이 건조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입니다. 강한 시즌의 업무 강도를 버티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핑을 해야 끝까지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도 항상 잊지 않고 챙겨 다닙니다. 이 직무를 선정하신 동기가 궁금해요. 회계사라는 직업에 처음 매력을 느낀 건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기업 분석을 위해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열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 상황과 성과 변동을 분석했는데, 팀원들은 물론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 심지어 교수님까지도 그 재무제표의 숫자가 틀렸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회계사, 특히 감사인의 역할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매력에 더해 정시로 대학에 온 저는 일반 기업 취직을 위한 정성적 준비보다는 수험생활 같은 장기전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고, 솔직히 회계사는 돈을 잘 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겁도 없이 뛰어든 수험생활 끝에 힘든 과정을 지나 마침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직무를 가지면서 도움이 된 학교 활동이나 수업도 있나요? 서강대에는 토마스 무어관이라는 고시반 건물이 있고, 여기에는 회계사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변리사 등 다양한 시험 준비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무어관 5, 6층 일부는 공인회계사 준비반 서연전의 공간으로 약 130명의 실원들이 사용합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장으로서 실원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예산이나 시설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실장으로 활동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리더십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실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적의 해결책을 고민하며 지도교수님과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감사인의 업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통 능력을 길러주었기에 제가 학교를 다니며 했던 활동 중에 실장에 도전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경험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내기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회계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합격 후에는 연기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수험생활 동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스스로가 우유부단하고 개성이 없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런 백지 같은 성격이 어떤 캐릭터로든 감정이입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합격 후 취미로 연기를 배우려 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결국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서강연극회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연기를 접하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무대에 한 번쯤 서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계사 직무에 있어 도움이 된 외부 활동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회계법인 파트타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험에 일찍 합격한 분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지입니다. 시즌은 감사 인력이 특히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바로 회계법인 파트타임입니다. 선발 인원은 작지만 4대 회계법인에서도 파트타임을 채용하며 특히 3일 회계법인은 파트타임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졸업 전 합격자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트타임은 수험서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직접 적용해보고 실제 감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로컬 회계법인에서는 감사뿐만 아니라 딜이나 세무 업무도 경험이 가능해 커리어의 시작을 어떤 직무로 할지에 대한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로컬 회계법인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감사 업무가 저와 잘 맞는다는 확신을 얻었고 이후 감사본부 입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좋은데요? 그렇다면 회계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감사본부뿐만 아니라 딜, 텍스본부 모두 고객을 중심으로 팀 단위로 일합니다. 따라서 회계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종종 회계사를 조용히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와 팀원 간의 소통이 매우 많은 직업입니다. 개개인의 역량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회계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역량은 침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동안 감사인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상황을 침착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처리하려다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큰 그림을 본 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의 미래, 꿈이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 3일 회계법인 2차 면접에서 실제로 받았던 질문이라 그런지 다시 면접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훌륭한 회계사들을 양성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부분 커리어 목표를 10년 정도의 시야로 답하지만 저는 더 멀리 20년, 30년 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업무가 대체되고 있지만 회계사는 단순히 대체되지 않고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회계사를 만들어내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 회계사가 만들어내는 신뢰라는 가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선배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선배님의 정성스러운 답변들 덕에 드디어 회계사 직무설명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와, 뿌듯하네요. 제 답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회계사 직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끝으로 이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시험 준비는 쉽지 않은 길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습니다. 보통 3에서 4년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께 일단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사 시험뿐 아니라 어떤 도전이든 결과가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도전 중에 어려움과 실패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 나를 성장시키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고민 중인 모든 분들이 언젠가 회계법인에서 함께 만나길 기대합니다. 화이팅!